자, 봅시다. 상용 로그 쪽 펴보자. 상용 로그. 체크된 걸로는 개념만 했던 것 같은데. 자,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 번만 얼른 설명할게요. 자, 상용 로그는 우리 실생활에서 상용화 시켜서 사용하려고 만든 로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로그의 단점인 이제 밑이 통일이 안 된다라는 거를 해결을 해준 거죠. 밑을 이제 우리 10으로 갖다가 좀 약속해서 쓰자라는 게 이제 상용 로그였고, 네, 어차피 10을 쓸 거니까 그냥 쓰지 말자까지도 지금 나간 거야, 상용 로그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숫자들을 연산할 때 이제 좀 효용성이 좋아서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쓸 거고요. 자, 이 친구를 쓰면서 이제 미시 통일돼 있으니까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수학자들이 계산을 다 해놔서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상용 로그 표도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읽는 방법은 제곱근표 읽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뭐 예를 들어서 로그 뭐 5.21 값을 이제 알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표에서 여기 진수 부분 있지. 5.2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만나는 여기 값을 읽어주면은 로그 5.1의 값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이 상용 로그의 표의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수 부분 있죠. 진수 부분을 무한정 이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이제 좀 제한은 걸려져 있어요. 이 친구가 9.99 전까지, 그지? 9.99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어디? 1보다 지금 큰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곳, 그거는 로그의 성질로 이제 우리가 구해온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로그,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나 나와 있는 거 해보자. 5.17. 로그 5.17. 자, 이 친구 값이 0.7135래요. 0.7135. 자, 그럼 진수 부분이 이제 9.99를 벗어나는 숫자. 로그 51.7. 요 숫자는 항상 기반, 여기 진수가 여기 안에 들어오는 진수로 이제 우리가 기반을 잡아서 로그 5.17에다가 10 정도 곱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분리가 되잖아. 로그 5.17 플러스 1 처리가 돼버리죠. 로그 10에 10이 1이니까. 이 친구가 0.7135 되면서 거기다 1 더하는 거네. 값이 1.7135네. 이렇게 계산하자고. 되겠지? 자,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또 규칙이 있었죠. 결국에 이제 내가 어떤 로그 값을 하면은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읽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읽냐면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하고 나눠서 읽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이 0.7135다. 자, 이렇게 읽자면은 여기는 이 정수 부분하고 이 친구의 진수의 자릿수를 보자는 거였지? 진수의 자릿수. 자릿수 개념은 사실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로그 10
이 1이고요. 로그 100, 이 2잖아. 그지? 로그 1000, 이 3이고. 그럼 당연히 100하고 1000 사이에 들어있는 진수가 들어온다면은 정수 부분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값이? 2가 나올 수밖에 없지. 2. 얼마 얼마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는 수들은 1000이 안 되는 거니까 999까지 되는 거지. 100이나 999나 몇 자릿수? 세 자릿수라고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수 부분에 들어오는 숫자의 자릿수와 이 친구의 최종적인 값의 정수 부분 사이에 관계가 이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의 자릿수 하고 이 친구의 정수 부분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작은 n이라고 할게요. 어떤 관계라고? 뭐 얘 기준으로 봐볼까? 얘 기준으로 정수 부분이 2, 자릿수가 3, 정수 부분이 3, 자릿수는 4. 무슨 관계냐? 정수 부분에다가 1 정도 더하면 뭐가 나와? 자릿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자고. 외울 건 아니고요. 당연한 거라고. 이해되지? 요거 하나랑 자, 조금 이제 작은 숫자 있었지. 0.00517 뭐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해볼까? 그럼 이 친구도 내가 기반으로 가져갈 거는 5.17이죠.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 한 칸, 두 칸, 세 칸 앞으로 간 거니까 10에 마이너스 3제곱 하면 되겠네. 그럼 요거는 이제 로그 5.17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이제 더하는 구조지. 마이너스 3 내려오니까. 그럼 마3 플러스 0.7135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얼마 얼마 나오겠지만 우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안 쓴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얘를 무조건 뭘로 쓰는 거야?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리해서 쓰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 부분은 어째야 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수만 내가 소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야. 얘가 소수라는 게 아니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만 소수 부분이라고 할 거라고 지금. 됐지?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 친구도 이제 관계를 보자면은 이제 정수 부분이 지금 마3이잖아. 이것만 봐볼까? 자, 정수 부분이 마3. 이 친구의 진수를 살펴보니까 작은 숫자지? 작은 숫자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했었죠. 소수점 아래 막 이렇게 읽었잖아.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 기억나?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 정수 부분 마3. 됐지? 그럼 이제 관계가 이렇네. 마이너스 n이라고 돼 있잖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잖아. 그럼 나는 로그 어떤 n 요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뭐 소수 부분일 거 아니야. 이렇다면은 이 n을 나눠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수점 아래 몇 번째? n번째 자리. 왜 3이라고 적었냐?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면 되는 관계라고. 기억이 안 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당연히 외워질 거예요, 또.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오래 쉬어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자, 넘겨서 59페이지 가서 이제 문제 한번 좀 봐봅시다. 문제 한번, 봐보자. 59페이지 안 풀어져 있죠, 지금? 59페이지 타자에. 자, 59페이지 보시면은, 뭐, 100, 몇 번 할까? 하고 싶은 게 없네. 108번? 108번. 봐봅시다. 자, 108번 보시면은, 로그 517을 위에 표를 이용해서 구하래. 자, 표를 보니까, 표를 안 봐도 사실 뭐 로그 5.17 요거랑 똑같은 문제네. 이걸 이용해야겠지. 곱하기 멸마 100 이제 요거는 2 플러스 로그 5.17이겠네. 로그 5.17 읽어볼까? 로그 5.1 하고 오른쪽에 7 하면 0.7135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2.7135 이렇게 이제 읽어주면 된다고요. 라는 것과 원리는 이러한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잖아? 그럼 당연하다고. 이게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지. 세 자릿수면 당연히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2. 얼마일 수밖에 없지. 로그 1000이 3이니까.
로그 1023이니까. 세 자릿수니까 뭐 1 빼서 이거 아니야. 그냥 보이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 로그는 숫자라서 대충 가늠이 돼야 돼. 얘가 대충 얼마인지는 계속 보여야 돼. 당연히 이 친구 2점 얼마 얼마고. 소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었어? 이 친구의 숫자 배열과 관련이 있었지? 숫자 배열 똑같을 거야. 그 중에서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건 당연히 뭐밖에 없어? 5.17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5.17 읽고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2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당연해지는 거야, 이제. 암기가 아니라, 로그는 숫자이기 때문에 좀 당연하게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넘겨. 이것만 하고, 넘기고. 61페이지는 이제 좀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61페이지는 천천히.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61페이지는 천천히 해보자. 하고, 조금,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뒤에서 꺼내야겠네. 자, 111번 한번 봐볼게요. 111번. 111번. 자, 로그 x의 값이 마이너스 2.6840. 로그 x의 값이 마이너스 0.6840.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2.6840. 마이너스 2.6840. 돼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계산돼 있는 숫자 별로 원치 않죠. 마이너스 2.6840은 어디 있는 숫자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위치한 여기쯤에 있는 숫자지. 괜찮아? 여기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에서 0.6840을 더한 거야, 뺀 거야? 뺀 거지, 뒤로 간 거니까. 여기에서 뒤로 이만큼 갔으니까 뺀 거지. 됐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하고 싶은데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친구가 부호가 마이너스 0.6840? 안 돼. 0하고 1 사이 해야 되잖아.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빼기 1 한번 하고 플러스 1. 이걸 이제 사이에 약간 껴넣는 거지. 원래 없던 것처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마3에서 얼마만큼이냐? 얼마야? 계산해봐 빨리. 3. 160이냐? 0.3160이냐?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이러면 이제 해석 어떻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됐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연습 겸 이제 해본 거고요. 자, 물어보는 거는 로그 x제곱의 정수 부분이네. 로그 x제곱이라는 숫자. 이 친구의 정수 부분. 자, 분석합시다.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2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또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 우리. 저렇게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차이는 괜찮지? 이거 제곱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우리? 진수에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전체적인 값을 제곱시키는. 괄호 없잖아요, 지금. 괄호 없으면은 진수의 제곱이야. 앞으로 내려오겠지. 2 로그 x. 됐냐? 자, 로그 x 아까 계산했는데. 뭐, 이 정도? 혹은 그냥 이 정도를 가져와서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겠네요, 지금.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6840. 이 친구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 곱하면은 0에 8에 16에 6이 12에 마이너스 2, 4니까 마이너스 5.3680 나오네요. 됐냐? 그럼 이 친구를 또 뭐 해야 돼? 요질 거를 해야 되겠지.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하고 여기 나오겠지. 괜찮아, 과정? 이렇게 해도 되고, 애초에 지금 분리시켜 놨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돼? 저거를 2배 시켜도 되지. 저게 더 편하지 않겠어?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 그지? 계산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하니까 다행히 2를 안 넘었잖아. 0. 얼마야? 6 3 20 됐냐? 이렇게 그냥 써도 되겠네. 그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전혀 문제 없지. 얘가 1을 안 넘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정수 부분을 얘를 n이라고 할 거예요. 어때? 괜찮지? 그럼 또 이 친구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정석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좀 가늠이 되면은 더 빠르게도 할 수 있잖아. 이해되겠지? 자, 하나 더 해볼까? 로그 x분의 1도 해보자. 로그 x분의 1. 자, 얘는 어떻게 바꾸면 돼? 로그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곱하기 로그 x네.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2.6840 돼버리는 거죠? 얘는 괜찮잖아. 그냥 2 플러스 0.6840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지? 얘는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가 되겠다. 어때? 괜찮아?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계산하는 문제들. 계산하는 문제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요거 좀 보고, 실제 이제 고2들이 쓰는 교재에서 선생님이 문제 몇 개 발제해 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봅시다. 여기 없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사실. 자, 로그 567. 로그 567. 자, 이 친구가 2.7536이래요. 2.7536. 자, 로그 n. 요 값이 마이너스 3.2464. 이렇게 돼 있대. n 값을 구하래요. 자, 봅시다. 마이너스 3.2464 불편해. 얘가 얼마로 분리되냐? 마이너스 4 플러스 0.7536이겠지? 괜찮아?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가 같아? 소수 부분이 같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진수인 n의 숫자 배열이 일단 어떤 순서다? 5, 6, 7 순서로 가야 된다. 요 순서로 가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 우리 알잖아, 그러면은. 로그. 자, 여기 들어갈 진수 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소수점 아래 몇 번째? 네 번째 자리까지 가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다른 수 뭐가 나오면 되겠냐? 5가 나오면 되겠죠. 5, 6, 7 순서로 가야 되니까. 이런 친구네. 얘가 뭐야? n네. 됐냐? 양수 n값이니까 얘가 양수죠. n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니?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연산이라서 좀 빠르게 하고 있고 풀 시간은 선생님이 이따 드릴게요.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 복습 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지수랑 로그는 연산 파트라서 복습 좀 하셔야 돼요. 뭐 또 내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주중에 몇몇 친구들은 와서 이거 질문도 하고 문제도 추가적으로 받아갔어요. 쌤, 저 지수 부분 문제 좀 주세요. 저 로그 부분 문제 좀 주세요. 요 반에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말하겠죠. 너네지 누구야, 지금. 안심하지 마, 얘들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공부하고 있단다, 다들. 다 라이벌이잖아. 누군가는 공부를 다 하고 있어. 방학이라고 신나게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거 언제든지 요구를 하라고. 뭐 연산 파트가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요 문제 유형이 더 필요해요. 말을 해. 따로 선생님 뽑아주고 봐줄 테니까. 자, 115번 넘어가서 봅시다. 115번. 자, x의 값이 100부터 1000 사이. 100부터 1000 사이. 일 때 로그 x의 7제곱이랑 로그 x의 5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 자, 요거 이제 해석 한번 해볼까? 7제곱이라는 요 로그 값이랑 5제곱이냐? 소수 부분이 같대. 자, 크게 이제 2개, 3개 이렇게 나올 거야, 형태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럼 우리가 얼른 해석을 하자면은, 아주 예쁜 형태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진수죠? 이 친구도 진수지? 근데 얘네 둘이 뭐가 같은 거야? 숫자 배열이 같은 거야. 소수 부분이 같다며. 근데 상상이 돼? x를 7제곱 한 거랑 x를 5제곱을 했어. 각각 다른 거듭제곱을 했는데 우연히 숫자 배열이 같대. 신기하지? 그럴 일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부터는 머릿속으로 이게 안 되지. 찍어서 맞출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뜻은 뭐 예를 들어 6.27하고 3.27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뭐 해보고 싶냐면은 빼보고 싶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사라져? 소수 부분이 사라져. 이해되지? 그러니까 뺐을 때 여기서 이걸 빼면은 뭐가 사라져? 소수 부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럼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정수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 정수 부분만 남아버리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문장의 지금 포인트예요. 첫 번째 문장의 포인트예요. 그 왼쪽에 있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그 왼쪽에 있는 113번 있지. 자, 그건 또 어떻게 나와 있냐. 로그 n의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루트 n분의 1이거든. 자, 얘네 둘이 이번에 뭐냐면은 합이 정수래. 얘네 둘의 합이 정수래. 합이 정수래. 이런 형태도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이제 고지고대로 쓰는 거죠. 합이 정수다. 합이 정수다. 다른 말로 쓰면은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지. 얘는 어때? 두 개를 뺐을 때 정수인 거고, 여러 문제는 두 개를 더했을 때 정수인 거.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어쨌든 우리한테 시키는 건 뭐야? 연산이지 또. 연산이지. 얘는 어떻게 계산해? 7 로그 x. 얘는 5 로그 x. 야, 빼래. 7개 로그 x에서 5개 로그 x 빼니까 몇 개가 남아? 2개의 로그 x 남잖아. 얘가 뭐래? 정수래. 정수 m이라고 합시다. 정수래. 됐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쓰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x 범위가 나와 있지? 그럼 로그 x 범위는 어떻게 되냐? x에 100이 들어가면 얼마야? 딱 2였지. 근데 내가 넣을 x가 100보다는 크니까 얘는 2보단 크겠죠. x에 1000을 넣으면 딱 3인데 3은 돼, 못 돼? 못 돼. 로그 x가 요 범위거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2 로그 x네.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4부터 6까지지? 이런 숫자래. 근데 이런 사이에 들어있는 얘는 뭐라고 지금? 정수래. 정체가 정수래. 얘가 정수래. 그럼 정수 뭐밖에 안 되겠냐? 5밖에 안 되겠죠? 4하고 6 사이인 정수 5밖에 없으니까. 2 로그 x가 얼마래? 5래. 로그 x는 얼마구나? 2분의 5구나. x는 얼만데? 라고 하면은 밑이 얼마였어 이거? 10이었지. 그러니까 10에 2분의 5제곱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문제인 거야. 연산이지,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거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 번, 두 번 풀면 당연히 머릿속에 있을 거고. 연산이야, 결국에 또 연산이야. 지금 로그 x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뭐 2분의 5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거고. 혹시나 x를 물어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면 될 거고. 이해되시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16번으로 가봅시다. 116번으로. 풀 시간 이따 충분히 줄게요, 여기는. 대수는 쌤이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풀 시간 충분히 줄게. 자, 116번 보시면은, x가 10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로그 x의 세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세제곱근 x. 로그 세제곱근 x 하고요. 자, 얘네들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럼 쉽게 가.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 1이 되면서 정수로 하나 올라오겠지? 결론, 니네 더하면은 정수야.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겠죠? 니네 더하면은 정수야. 이렇게 가. 그럼 이 친구는 3 로그 x고요. 이 친구는 얘가 뭘로 바뀌냐? x에 3분의 1제곱이지? 앞으로 3분의 1이 내려오겠네. 3분의 1에 로그 x. 둘이 더하니까 3분의 10에 로그 x. 이렇게 되겠지. 이 친구가 뭐가 나온다고? 결과가 정수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잘 봐. x 범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 로그 x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1부터 2 사이죠. 거기다 얼마 곱해져 있냐? 3분의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3분의 10부터 얼마까지야? 3분의 20까지지? 근데 얘가 이름이 뭐라고? 아이고, 3분의 10. 얘가 이름이 뭐라고? 정수.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뭐가 있냐? 얘가 3점 얼마 얼마고요. 얘는 얼마야? 6점 얼마 얼마까지는 갔지? 그럼 들어있는 정수는 3분의 10 로그 x가 될 수 있는 정수는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는 거지. 어때? 괜찮아? 그럼 첫 번째 뭐 물어봤냐 근데? x의 값들이 골고루 물었죠. 자, 얘가 4라면으로 시작해봐봐. 첫 번째, 쟤가 4라면. 그러면 로그 x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양쪽에 10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안 할 거야? 나도 안 할 거야? 그럼 빨리 말해. 난 머릿속에 계산 안 하고 있어. 빨리 말해. 여기까지도 다시 3분의 10이 4라면 로그 x 얼마냐고. 양쪽에 10분의 3 빨리 곱하라고. 적어줘. 얼마예요? 약분하면 5분의 6. 됐냐? 그럼 x는 얼마 나온다고? x는 10의 5분의 6제곱 나온다고. 두 번째, 3분의 10 로그 x가 5일 수도 있다고. 그럼 로그 x는 얼마 나온다고? 10분의 3 곱하니까 2분의 3 나온다고. 그럼 x는 얼마 나온다고? 10의 2분의 3제곱 나온다고. 요 x들 뭐 하래? 곱하래. 그럼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우리? 덧셈 하는 거지? 덧셈 하면 통분, 뭐 10분의 1로 통분할까? 10분의 12 플러스 얘가 얼마야? 15냐? 됐니? 끝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괜찮냐? 계산해봐.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넘어가보자. 실생활로 넘어가 봅시다. 또 실생활로 넘어가 보자. 여기는 조금 문제 풀고 넘어가 보자. 야,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대수로 이름이 바뀌면서 진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 빠지더라. 그 돈 문제 있어요. 돈 문제. 돈 문제. 어려운 거 있습니다. 어려운 거. 옛날 거 풀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뭐 최초 금액, 적금 문제. 내가 원금을 얼마로 하고 연이율 몇 %로 몇 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막 이런 거 있었거든. 이제 빠졌더라고요. 교육 과정에서. 해볼래? 아마 100% 안 나올 겁니다. 걔는. 교육과정에 빠진 거 선생님이 하면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할 선생님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필요한 게 아니거든. 쓸모없는 거거든. 아마 안 나올 거야. 여기 부분에 있어. 이제 사용로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거 좀 들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빠졌으니까. 조금 이제 알면 좋긴 한데 너네가 이제 수학을 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실생활에서 그래도 눈탱이 밤탱이 안 맞으려면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긴 해요. 너네 아직 잘 모르잖아. 근데 나도 잘 몰라. 금융 관련은 잘 모르겠어. 선생님 경제 쪽 잘 모르겠더라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나 하나도 몰라 사실. 관심이 없어요. 대학에서 이제 혹시나 경제학과 이쪽 전공할 친구들도 있겠지. 쌤도 수업은 들어봤거든, 대학생 때. 난 대학생 때 수학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다 들어봤단 말이야. 쌤 경영학과 수업도 들어가 봤고, 경영학과 안에 이제 경제학과가 있어. 거기도 수업 들어봤어요. 미시경제? 이런 과목이었거든. 경제가 또 파트가 2개야.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고, 막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수학 좀 많이 나온다길래 한번 들어봤어, 가서. 와, 1도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끝인데. 근데 뭐 엄청 어렵더라고. 그런 걸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솔직히 그렇잖아. 쌤 친구들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쌤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주식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야, 쌤 친구들도. 난 1도 몰라. 뭔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근데 막 지들끼리 막 얘기해.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쌤 별로 이제 그걸, 나는 평생 할 일이 없을 것 같거든. 솔직히 나는 별로 할 생각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고 한데. 우리가 이제, 너네가 커서 이제 돈을 벌면은, 이런 말이 있어. 불로소득. 이게 무슨 말일까? 불로소득.
한자예요. 너네 한자도 잘 못하잖아. 한자 좀 하신 분들 빨리 해석해봐. 불로소득. 불로가 온 말이야, 불로. 어떤 거? 아,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 소득이야? 아니, 불자는 맞죠? 이게 이제, 그, 노자예요, 노자.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로자로, 두 번째는 로자로 쓰니까. 근데, 노동할 때 노자야. 일할 노자야. 노비할 때 노자야. 노비할 때 노자야.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 하거든. 엄청 좋지 않냐? 난 일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들어와. 이게 불로소득이야. 가능해? 불가능해. 뭐만 가능해? 주식만 가능해요. 이게 이제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인 거지. 혹은 이제 부동산. 부동산. 내가 어디 목 좋은데 땅을 하나 봐놓고, 여기 좀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땅을 사놨어. 근데 나중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대. 그럼 어때? 땅값이 이제 배가 되는 거. 그게 불로소득이야. 난 일하지 않았어. 가만히 있었는데 소득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주식 같은 거. 그래서 뭐 이게 주식에 빠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또 잘 아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 그러려면은. 위험 부담을 크지 않게 느끼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대. 그러면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야금야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 얼마나 버는데 하니까 그래도 한 달에 그냥 꽁돈으로 그래도 한 100에서 200 사이는 그냥 계속 번대. 가만히 놔둬도 100에서 200 사이는 수익이 나온대. 계속. 그럼 좋지. 월급에 보태 쓰면은 그것도 큰 돈이잖아. 그치? 그걸 하려면은 이제 이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너네 입장에서도 나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특히 이제 너네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돈을 이제 니네가 쓰잖아. 너네 이제 성인이 될 테니까 용돈 타서 쓰는 친구들도 아마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바를 하고 번 돈 자기가 이제 막 쓰고 막 그러겠죠. 알바 뭐 할 것 같아? 어떤 거? 편의점 알바? 그렇지, 많이 하지. 벌써 고3들은 알바 시작 많이 했더라. 그저께 이제 고3 한 명도 이제 모의고사 정시 준비를 이제 때려쳤어요. 선생님이랑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선생님 안 되겠어요. 때려쳤어. 그래서, 그래? 때려쳐 뭐 할 건다니까. 알바나 하려고요. 진짜 내가 꿀밤을 쥐어 박으려다가 진짜 한다니까 뭐 내뒀는데, 알바 하면은 이제 니네도 이제 지금 알바 해본 사람 없지. 아직 고1이니까. 많이 하더라, 고등학생들이. 쌤 때는 그 미성년자가 일하는 게 불법이었거든. 요즘은 이제 뭐 고3들 정도면 많이 하더라고, 알바를 그냥.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네가 돈을 벌잖아? 그러면은 이제 은행하고도 이제 거래를 할 거고, 나도 잘 모르지만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흔히 이제 말하는 게 이걸 배우는 거야. 또 모르죠. 학교 선생님이 할 수도 있어, 수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단리법, 복리법,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단리가 뭐냐면은, 니네가 이제 돈을 빌렸어. 돈을 갚아야지.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 100만 원 갚으면 돼? 안 되지. 왜 안 돼? 이자가 있지. 그지? 뭐 이 사람은 땅 파서 장사해?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면은 돈을 받아가야지. 이자를 받아가야지. 니네 친구들끼리 돈 빌려면 이제 뭐 그냥 가겠지만 큰 돈이면 이자가 있죠. 단리법으로 이제 만약에 얘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은 야, 이자 10%다 라고 했어. 얼마를 갚으면 되는 거야? 11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야, 너 1년 뒤에 나한테 갚아 했는데 1년 뒤에 못 갚겠대. 시간을 더 달래. 오케이? 2년 뒤에 갚아. 그럼 얼마 갚으면 되는 거야? 12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단리법이야. 아주 정직하지. 근데 세상이 이렇게 안 움직여. 내가 아까 말했던 나도 잘 모르는 금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어. 그리고 가끔 선생님도 대학생 때 PC방 가면은 PC방 어디 제일 구석지에 그 약간 어둠의 기운을 뿜어내면서 아저씨들이 한 명씩 앉아있단 말이야. 와, 무서워. 그분 모니터를 딱 보잖아. PC방인데 그 막 그래프 있지. 도표 같은 거. 빨간색, 파란색 선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리고 여기 숫자 판이 막 보이지도 않게 계속 돌아가 막 바뀌면서. 이게 주식판이거든. 계속 보고 있어,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뭐 탁탁탁 그냥 또 뭐 하고. 이게 주식 시장이거든. 계속 바뀌어 뭐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단리 안 써요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단리법은 잘 안 써. 너네들 친구끼리 쓰시면 돼요 이제. 현실 세계는 보통 복리로 이제 돌아가고, 복리가 뭐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110만 원을 갚아야 돼. 못 갚았어? 그럼 다음에 얼마 갚아야 되냐면 이거의 10%를 이자를 다시 붙이는 거야. 그럼 121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갚을 때 또 얼마를 붙이는 거야? 이거의 10%를 붙이는 거야. 12.1이 붙으니까 뭐 133.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복리법이거든. 대부분 다 이걸 택하고 있어요. 그 이걸 택하는 거에서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뭐냐면은 사채업자들이죠. 너네가 아는 사채 있냐? 너네 사채는 뭔지 알지? 은행이 아닌 곳인데 돈을 빌려주는 곳이잖아. 그지? 사채. 사채에 너네가 아는 회사 뭐 있냐? 너네가 알면 이상하긴 하지만. 그지? 산화원이. 산화원이. 그 이상한 클레이 인형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미끄럼틀 타는 거 있잖아. 산화원. 또 생각보다 이상한 게 많아. 러시앤캐시 들어봤지? 사채예요. OK저축은행 들어봤지? 사채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는 제1금융권에 들어있지 않으면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금융권에 들어있지 않으면 사채하다. 근데 이제 이 정도 급으로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들은 그나마 양심적인 친구들. 우리가 이름 모를 사채들이 엄청 많겠지. 그나마 막 TV 광고도 하고 이런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 친구들. 근데 이제 위험하죠. 왜 사채를 쓰면 안 될까, 얘들아? 너네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 왜냐면은 진짜 많았어.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카카오뱅크라는 게 이제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 사실. 카뱅이 생긴 지 오래 안 됐는데, 카카오뱅크는 1금융권이에요.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뱅은 1금융권. 니네 뭐 국민은행 이런 데 있지? 1금융권이야. 카뱅도 1금융권이라서 많이 이용해도 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애들 이제 어플로 그걸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 광고를 보면은, OK저축은행도 광고 봐봐. 뭐 전화 한 통에 당일 지급 500만 원까지 뭐 1분 안에 대출 끝. 막 이런 광고를 한단 말이야. 야, 생각해봐. 니네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와서 500만 원 빌려달래. 빌려줄 수 있어, 너네?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 당연히 대출이라는 건 어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하면 뭘 확인해? 이 사람 막 재산 다 확인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출 금액이 달라. 너네가 갑자기 은행 가가지고 국민은행 가가지고 저 3억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줄 것 같아? 안 빌려줘. 왜? 얘를 아무리 뜯어봐도 3억이 안 나올 것 같거든. 다 분석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재산 목록이랑 뭐 차, 집, 막 이런 거 부모님 재산 다 조사해가지고 얘가 못 갚으면은 뜯어갈 수는 있긴 하겠다. 이 판단이 들면 그 금액까지는 빌려줘. 대출 금액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막 1분 만에 500만 원 빌려준대. 돼? 안 돼. 왜 빌려주는 거야?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 빌려주는 거야. 뭐가 남을까, 얘네들은, 그럼? 장기? 그지? 이름 모를 사채들이 이제 장기가 남죠. 막 빌려주지. 왜? 일반 국민은행이 보는 너를 뭘 봐? 국민은행은? 재산을 보지. 사채업자들은 뭘 봐? 몸을 봐, 이제. 눈 두 개 괜찮은지, 뭐, 콩팥 잘 달려 있는지. 돈 되니까, 그거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회사들과 거래를 하잖아? 이게 거래야, 지금. 대출하는 것도 거래잖아. 거래를 하면은, 1금융권 있죠? 우리나라 1금융권. 너네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은행들.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이런 광주은행, 이런 은행들 하고 거래가 막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영 거래를 못 합니다. 그게 무서운 점이지. 얘네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나랑 거래해줘. 그럼 너네 여기랑 거래 못하니까 어차피 나한테 다시 올 수밖에 없어. 이걸 바라는 거야. 무서운 일이거든, 사실 이게. 여기랑 거래가 안 된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청 불편할걸? 니네가 쓰는 체크카드 중에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협, 뭐 광주은행 체크카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못 만들어. 거래 자체가 막혀버려서 카드 못 만들지. 계좌를 못 만드는 거야. 너네 지나다니다가 OK저축은행 뭐 체크카드 봤어? 그런 거 없거든.
신용카드 만들 수 있겠어? 못 만들어. 완전 이 신용 불량자라고 표현하죠. 흔히 말하면. 거래를 하는 순간 신용 불량자가 돼버려. 얘네 입장에서는. 왜? 왜 우리한테 오지 쟤네한테 갔을까? 우리한테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쟤네한테 갔겠지? 아, 못 믿겠어, 이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 그래서 영영 거래를 막아버려. 신용 점수라는 게 확 떨어져가지고.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올리기가 힘들어. 바닥까지 떨어져요, 바닥까지. 그러니까 얘네가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야, 전화해. 내가 1분 만에 500만 원 빌려줄게. 너무 좋지. 1분 만에 500만 원 빌려. 막, 진짜 많았어. 막, 이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때가 있었거든. OK저축은행 광고 진짜 많이 했었잖아, 한때. 그래서 이제 막 대학생들 1학년들, 대학교 1학년들 이제 뭣도 모르는 애들. 막 남자애가 막 여자애 막 기념일이라서 막 가방 사줘야 돼. 돈이 필요해. 급전이 필요해. 급전이 필요한데 내 알바비가 다음 달에 들어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빌리는 거야. 전화 1분 만에 빌려준대. 너무 좋지. 얘는 그거 전화하는 순간 이제 영영 거래가 없대. 우리가 거래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 니네 나중에 뭐 결혼을 했어. 집을 사야 돼. 수학 찍고 집 얼마야? 6억, 7억? 6억, 7억이 내 통장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내가 이 집 사야 돼. 가방 들고 가가지고 7억 당 낼 수 있는 사람 있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보통 집을 어떻게 사? 은행 대출 껴서 산단 말이지. 대출이 돼, 안 돼? 안 돼. 대출이 안 되니까 어디가? 또 여기 가. 돈은 빌려줘. 잘 빌려줘. 왜? 몸을 본다니까? 내 몸이 한 7억은 될걸? 장기 떼서 팔면은? 빌려줘. 빌려주는데 아까 말했던 복리법을 아주 착실하게 실행하는 친구들이거든. 그리고 보통 1금융권 같은 경우가 이자율이 한 4% 정도 될 거야. 부담 없지, 솔직히. 내가 이 큰 돈을 빌리는데 4% 정도 내야지. 라는 개념인데, 얘네로 간다? 이자율이 아마 20은 넘을 거예요. 20 넘는 걸 복리로 계산한다 생각해봐봐. 내가 1억을 빌렸어. 얼마를 갚아야 돼? 1억 2천을 갚아야 되거든? 못 갚았어. 그럼 이거의 20%니까 얼마야? 2,400이 추가돼서 1억 4,200을 갚아야 돼.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20%가 뭐야? 이제 여기 이름 없는 친구들은 진짜 막 복리가 막 30%, 40%가. 그 1년 뒤에 갚아라도 아닐 수도 있어. 다음 달에 갚으세요. 이럴 수도 있어. 문시 있는 그 형아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서 다음 달에 갚으셔야 못 찍어? 막 지장 찍잖아, 막. 못 찍어. 신체 포기 가서 막 찍잖아. 무서운 친구들이야. 못 갚을 구조야. 내가 돈을 1억을 빌렸는데 갑자기 눈 감았다 뜨니까 갚아야 될 돈이 4억이 돼 있는 거야. 야, 1억이 없어서 1억을 빌렸는데 4억을 어디서 만들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면은 교육이 좀 필요한데 니네가 이걸 들을 곳이 없지, 사실은. 나도 고등학생 때는 이런 걸 하나도 몰라. 몰라. 그래서 니네 이제 대학생 되면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뭐, 돈 빌리면 너무 좋지만, 카카오뱅크 이용하세요. 카카오뱅크에 그 대학생들 생활비 대출 이런 거 잘 돼 있어가지고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얼마든지 해도 돼. 대출을 많이 한다고 신용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그런 걸 안 한 거랑 어떤 사람은 대출을 했다가 잘 갚았어. 그 사람이 신용 점수가 더 높아.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 은행이랑 거래 많이 했어. 나한테 대출도 했는데 되게 잘 갚네? 그럼 이제 신용 점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신용 점수 높으면 나중에 대출금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막 대출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채를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장기 떼다 팔 거 아니면 쓰시면 안 돼요. 위험해. 쉽지 않아. 이게 진짜 무서운, 현실은 진짜 무서운 게 많아. 니네 나중에 혹시나 뭐 이렇게 대학생 때는 절대 그런 거 손대지 마. 막 니네 막 하면은 코인 제발 하지 마. 대학생이 왜 그렇게 목매인지 모르겠어. 하지 마. 돈 버리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내가 말했잖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 주식이나 이런 걸로 돈 벌려면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해. 왜냐면은 그런 관련 영화들 같은 거 봐봐. 한국 영화들 봐봐. 그 우리를 다 뭐라고 표현해? 개미들이라고 표현하지. 개미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누가 다 가져가는 거야, 단물은? 위에 있는 여왕개미가 가져가는 거잖아. 우린 개미야. 내가 막 투자금을 1,000만 원을 넣었어. 난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땐 1,000만 원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 나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준대. 그럼 얘들이 이제 돈을 막 벌지.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 수익이 10% 나온 거잖아. 와, 씨, 5천만 원 넣을 걸. 그럼 500만 원 벌었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돈을 막 더 넣어. 1억도 넣어. 막 집 팔아가지고 집 막 금액 다 넣어. 10% 벌 것 같으니까.
근데 수익이 갑자기 안 나. 왜? 그거 주식 시장을 조종하는 큰 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쓱 했다가 투자금 들어오면 싹 빼버리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목매서 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소소하게 진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소소하게 넣고, 이게 이득을 보든 말든 그냥 신경 끄고 살 사람들 정도는 해도 되는데, 그걸로 돈 벌 생각하면 이제 망한다 했어요. 무섭죠? 니네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이지. 너네 이제 어른이 되면 니네가 돈 관리하고 막 해야 되는데. 쌤은 대학생 때 돈 관리를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거야. 니네는 좀 공부 좀 많이 해봐봐. 난 진짜 못해. 쌤 지금도 돈 관리 못해요. 쌤 잘 써. 나는 그냥 다 써. 쌤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사실 적금밖에 없어요. 저축만 하고 있지. 저축하면서 그냥 몰라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기고 되지 뭐 이런 느낌이고.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서울에 지금 대학생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양악 수술을 했었어. 되게 유명한 데서 했어. 렛미인 나온 그 병원에서 했어. 렛미인 나온 병원.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병원에. 양악 수술하고 뭐 이게 뭐 또 보러 가야 된다 따라갔어. 강남에 큰 병원이야. 강남에 큰 병원. 내가 갈 일이 어디 있겠냐. 강남에 큰 성형외과를. 나는 성형외과 안 가봤는데. 와, 깜짝 놀랐잖아. 병원 하나 건물인데 한 병원 20층 정도 되는 것 같았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든 가장 큰 번화가에 있는 성형외과. 그리고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스튜어디스처럼 생긴 분들이 로비에 두 분이 딱 서 계시는데 스튜어디스처럼 인사를 해주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뭐 이거 때문에 왔어요 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눌러줘. 라운지 딱 내리는데 라운지 내렸는데 그냥 병원이 아니야. 엄청 예쁜 카페야. 근데 병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야. 돈을 안 받아. 뭐 드릴까 하면서 메뉴판을 주는데 웬만한 카페보다 메뉴가 많아. 저 이걸 그냥 만들어줘 그냥 이렇게. 엄청 크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병원인데 중간쯤에 약간 이상한 층이 하나 껴있는 거야. 뭐 이상한 층이 있어. 병원 층이 아니야. 봐보니까 돈 빌려주는 층이 있어. 좀 무섭더라고. 견적 내주고 얼굴 견적 내주고 이제 돈이 없어야 하면 돈 가서 저기서 빌리시면 돼요. 근데 내가 봤는데 은행 이름이 아니었어요. 은행 이름이 아니었어. 얼른 아까 말했던 1분 만에 대출 가능 막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좀 그거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나중에 다 들릴 일이 있겠지. 니네도. 여자애들은 뭐 수능 끝나면 다 변신할 거잖아. 안 하면 좋겠는데. 하고 싶나 봐. 안 무섭냐? 난 무서워서, 야, 쌍수도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아플 것 같은데. 좀 겁나서 못 하겠는데, 지금. 좀 쌍수도 마취하고 하지? 그지? 여기만 하나? 마취를? 그럼 정신은 깨있나? 나 잘 몰라서. 좀 그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 전신 마취 막 하면 난 못 깨어날까봐. 그죠? 생긴 대로 살자 얘들아. 아플 것 같아.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 중에 친하진 않았는데 한 명이 못 깨어난 애가 있거든. 진짜. 난 친하진 않은 애인데 들었어. 건너 들었어 소식을.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이제 전신 마취를 했는데 못 깨어났대. 근데 그게 일어난대. 알고 있니? 전신 마취를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약이 안 맞는 사람이 있대. 병원 실수가 아니야. 의료사고도 아니야. 병원에서는 그 사람의 몸무게 뭐 이런 거 다 측정해서 정량을 투입했는데 그 마취약이 몸에 안 맞는 사람이 간혹 있대. 근데 그거는 모른대. 그래서 마취했는데 못 깨어나는 거야. 죽는 게 아니라 못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무섭지 않냐? 쌤은 그래서 옛날에 쌤도 무릎 수술했는데 십자인대 수술했는데 전신 마취랑 하반신 마취 중에 선택하래. 하반신 마취 했어. 전신 마취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하반신 마취 했잖아. 선생님 눈 뜨고
수술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했지. 계속 말 걸더라, 의사가.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 이게, 쌤이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으로는 천막으로 가려놔. 내 밑에를 못 보게. 잔인하니까,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내 왼쪽 편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이제 겉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무릎 속을 보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약간 무서울까 봐 말을 계속 걸어준 건가, 의사가? 계속 말 걸더라고, 나한테. 자, 환자 보이시죠? 이게 십자인대 터진 거에 이게 보이시죠? 제가 좀 뜯을게요 하면서 막 십자인대 뜯고 막. 잔인하지. 그렇게 수술했어요. 1시간 넘게 한 거 같거든, 수술을. 1시간 넘게. 괜찮은 것 같아. 추천해요. 하반신 마취하나. 딱 여기 밑으로 감각이 없더라. 하반신 마취하니까. 그래서 기침도 안 나오더라. 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이러고 예, 감각이 이제 여기 밑으로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괜히 또, 쌤 오른쪽 다리였거든. 왼쪽 다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약간 그거 질문하기는 좀 창피하더라고. 선생님 혹시 왼쪽 다리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긴 좀 창피하더라고. 감각이 없어. 진짜 감각이 1도 없어가지고 궁금하잖아.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내가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안 보고 있으니까 감각이 아예 없어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수술 끝날 때 보니까 내 자세가 굉장히 기괴하게 돼 있더라고. 나 몰랐어. 그래서 선생님이 누워있잖아. 이렇게 누워있잖아. 내 생각은 이렇게 누워서 수술 받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 다리 수술 받아야 돼가지고 오른쪽 다리 이렇게 돼 있고 왼쪽 다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왼쪽 다리 쩔로 치워놓고 여기만 하고 있더라고. 몰랐어. 근데 감각이 진짜 1도 없더라고. 선생님 걱정이 많아서 또 걱정됐어. 마취 잘 풀리나? 나 이대로 영영 하반신 마취인 상태로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무섭죠? 이런 거. 안 다치는 게 좋은데 말이야. 자, 119번하고 120번 2개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로그 P0. 자, 이 활용 문제는 얘들아, 문제부터 읽지 마, 그냥. 좀 이거를 너네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글이 많아서 읽기 싫어요 라는 친구들도 많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일단 식을 쳐다봐. 식을 쳐다봐. 우리한테 식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만 하라는 거야. 약간 비문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보자. 식이 일단 이렇게 돼 있대. 이게 성립한데 뜻하는 거 하자. 자, 위였든지 읽어볼게. P0 망각의 법칙에 따르면 학습한 처음 기억 상태, 이게 처음 기억 상태라고만 그냥 인지해. 두 번째, T 개월. 이거는 이제 연도, 시간의 흐름이지. 그 다음에 그때의 기억 상태, PT. 이게 이제 T 개월이 흐른 후의 기억 상태. 이건 뭐라고 지금? 최초의 기억 상태. 됐지? 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데요. C라는 게 뭐냐면은 학습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 자, 상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볼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냥 어떤 숫자. 감춰져 있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끝이네. 끝이지. 그럼 그 밑에부터는 이제 읽으면 되는 거야.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있지? 거기서부터 읽으면 돼, 사실. 위에 있는 거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설명만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밑에 있는 세 줄 읽어볼게. 어느 학습에 대하여 53개월 후, 이거 뭐야, 시간이지? 53개월 T지, T.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그냥 그대로 쓸게. 53개월 후. 그 다음에 앞에 P0는 몰라. 그냥 써놓자. C, 뭐 상수라며. 써놔. 로그, T가 53이니까 여기 54 됐겠네. 됐지? 요 상태야. 다시 읽어볼게요. 어느 학습에 대한 53개월 후의 기억 상태. 53개월 후의 기억 상태. 얘가. 그지? 얘가 주인공이지. 1개월 후의 기억 상태. 야, 1개월 후의 기억 상태는 다시 하나 써야 되잖아. 괜찮나? 1개월 후의 기억 상태. 다시 한번 써볼게, 식을. 1개월 후의 기억 상태. 1이니까 여기가 2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비교할게. 얘랑 얘래. 괜찮아? 걔네들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어? 얘가 얘의 3분의 1이래. 보이십니까? 로그 P의 53. 얘가 로그 P의 1. 얘의 3분의 1이래. 얘가 얘의 3분의 1이래. 됐어?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3 곱하면은 얘가 되는 관계다. 이거 괜찮지? 그냥 해석이야. 요것만 쓰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때 학습에 대한 상수 C 값을 구하시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필요한 것만 한번 해보자. 필요한 것만. 자, P1도 모르고 P53도 몰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뭐 맞춰지면은 좋겠다라는 상황이죠. 관계식은 어차피 요거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지? 그럼 얘네 둘 사이를 이제 뭐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은 두 가지야. 연립방정식처럼 위아래를 덧셈 뺄셈 해보거나 아니면은 나눗셈을 해봐도 돼요. 그냥 분수 형태로 쓰는 경우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얘네 둘을 보니까 뭐 마이너스로 지금 연결이 돼 있지. 그럼 이 상태로 내가 분수 형태로 써버리면은 계산이 달갑지는 않죠? 이해되지? 만약에 왼쪽에 로그 막 P에 53 있고 로그 P에 1만 있었어. 그러면 약간 이런 나눗셈 같은 처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막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그냥 뭐 해보고 싶으면 되냐? 덧셈 아니면은 뺄셈 해보고 싶지? 더할래 뺄래? 빼야죠. 왜냐면 로그 P0, P0가 사라질 거 아니야, 빼면. 여기서 그냥 위에서 이거 아래 빼자. 빼면 좌변은 로그 P1 빼기 로그 P의 53. 뭐 이렇게 되지 않냐, 좌변이? 괜찮아? 우변 빼볼까? 자, 빼면은 C로 묶었을 때 로그 54 빼기 로그 2지. 로그 뺄셈 되냐? 어떻게 했더라, 로그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면 됐지. 밑은 어차피 10으로 다 같으니까. 곱하기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27이 되는 거죠. 2분의 54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 로그 뺄셈 여기도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 이거? 로그 P53분의 P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얘가 로그 27에 C래. C 안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때? 상황 괜찮아요? 여기까지? 쓰라는 거야.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친구 끌고 와볼게. 자, 문자가 두 개 있는데 관계식 있잖아요. 여기. 로그 P1은 3, 로그 P53.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근데 이렇게 썼지만 이것보다는 역시 이 표현이 낫겠네, 지금. 그냥 가져오자. 요거 대신에 뭐 쓰면 돼? 이거 써도 돼. 이거 대신에 요거 써도 된대. 다시 써볼게. 3배의 로그 P의 53에서 로그 P의 53을 뺄 거야. 그랬더니 C 곱하기 로그 27이래. 여기까지야. 빼면 몇 개 남아? 두 개의 로그 P의 53 남지? 그 친구가 C 곱하기 로그 27이래. 됐나요?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라고. 자,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우리 첫 번째 방향성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친구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싶었더니 물어보는 게 뭐였어, 지금 우리? 물어보는 게 C였죠? 물어보는 게 지금 C였지? 그럼 C를 구하려면 어째야 돼? 이걸로 나눠야겠지. 나누는데 뭐가 안 사라져? P53이 안 사라지지. 그럼 얘는 뭐가 더 필요해? 힌트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힌트 하나가 있는지를 좀 봐달라는 거야. 있는지를 봐달라는 거야. 유의미한 결과가 지금 없죠. 기억 상태. 요걸 잘못 썼네, 일단은. 자, 이거 머릿속에 있냐? 지운다. 조금 잘못 썼어요. 자, 왜 잘못 썼냐면 요걸 잘못 썼네. 문제 다시 읽어볼래? 기억 상태, PT야. 기억 상태가 PT야. 됐지? 그럼 그거에 관련된 거 식이 지금 뭐 있었냐면 53개월 후의 기억 상태는 뭐야? 이놈 아까 동그라미 내가 잘못 썼어. 이해되지? 53개월 후의 기억 상태라고 하면은 P53이지. P53. 왜 저걸 로우까지 쳐버렸냐? 그리고 1개월 후의 기억 상태, P1이야. 로그 P1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 이러면은 문제가 좀 쉬워지지, 또.
자, 다시 한번 구분하자. 형태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 형태 아까처럼 풀어도 돼. 어떤 형태일 때 로그 P1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잖아. 이걸 바꿔도 돼. 그럼 뺄셈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관계가 나왔다? 이거 가는 게 낫지 그러면. 지금은 이거 가는 게 낫다. 로그 자 P53 냅둬. P1 대신에는 뭐 쓰면 돼? 3 곱하기 P53 쓰면 되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뭐가 되니까? 약분되니까 뭐 얼마 남아? 로그 3이 남는 거야. 얘가 뭐랑 똑같대? 로그 27의 C제곱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되겠지. 그럼 3은 3의 3C제곱 되겠죠. C가 얼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괜찮니? 요게 지금 첫 번째요. 첫 번째. 하나만 더 해봅시다. 생각보다 활용 문제는 어렵게 안 나오니까 쫄지 마시고. 자, 120번 한번 봐볼게요. 120번. 자, 출판사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도서 판매량을 증가시켜서 10년 후에 판매량이 현재 판매량의 4배가 되게끔 하려고 한다. 자, 보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우리가 좀 상태를 표나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야겠지. 자, 쌤이 뭐 A를 하나 잡을게. 요거를 현재 판매량이라고 합시다. 현재 판매량. 얘를 현재 판매량이라고 해볼게. 현재 판매량. 자, 이 친구가 일정한 비율로 판매량을 증가시킬 거야. 일정한 비율로 판매량을 증가시킬 거야. 비율, 뭐, R만큼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R만큼, R 퍼센트라고 해볼까? R 퍼센트 증가시킨다고 해보자. 우리가 아까 이제 돈 문제 할 때 했던 거, 뭐, 100만 원 있어. 내가 13%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원래 어떻게 쓰는 거야?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원금이니까 그대로 있고, 100만 원의 13%가 추가적으로 붙는 거지. 100만 원의 14%는 어떻게 쓰면 되냐? 100분의 13을 곱하면 되는 거지. 이만큼이 뭐야? 100만 원을 13% 증가시킨 가격이잖아. 이해되니? 그럼 이거 100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쓰면 돼? 1 플러스 100분의 13 이렇게 써주면 돼. 괜찮지? 중학교 2학년 때 했잖아. R% 늘렸다고 하면은 A에 1 플러스 100분의 R, 뭐, 이 정도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지. 혹은 이제 이 율 자체를 R이라고 둬도 돼.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뭐, R만큼 증가시켰어요 하면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100분의 R을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린 100분율을 많이 썼으니까 일단 이렇게 가보자. 자, 이런 식으로 R%가 또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냐면은 이거의 R%가 늘어나야 되니까 요게 이제 원본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의 R%면은 요 놈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다시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되는 상태인데 10년 후에 판매량이래. 이게 1년 후 판매량, 이게 2년 후 판매량. 10년 후 판매량은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됐겠지. 그지? 요 10년 후의 판매량이 현재 판매량의 몇 배? 10배. 맞냐? 4배. 4배가 되려고 한다. 요거네, 시기. 어때? 어렵지 않지? 자, 이 출판사는 매년 몇 %씩 늘렸냐? 라고 물어보는 거.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등호니까 계산하면 A는 날려도 돼. 됐지? 그럼 있는 게 이제 요식인데, 자, 잘 봐. 로그의 쓰임새는 큰 수나 작은 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봐봐. 10제곱 해야 돼. 1. 얼마인 숫자를 10제곱 해야 돼.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뭐 하자고, 우리? 로그 사용하자고. 자,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주자. 여기다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하는 거야. 됐지? 그럼 10이 앞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쪽 뭐가 남아? 1 플러스 100분의 R이 남아있지. 우변. 상용 로그를 씌우니까 얼마야? 로그 4죠. 됐니? 자, 로그 4는 2, 로그 2라고 써도 돼. 됐지? 로그 2는 거기 나와 있네요. 얼마로 계산하래? 0.3으로 계산을 해달래. 아, 그럼 얼마야? 0.6이네. 괜찮습니까? 0.6이지. 그걸 10으로 또 나눠. 얼마? 0.06인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결과가 요 놈을 계산했더니 0.06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네. 0.06 어디서 보이는데? 그 문제 뒤에 보이지 또.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얘가 그럼 얼마라는 소리야? 1.15란 소리네. 로그 1.15가 0.06이래. 문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럼 1.15는 뭐야? 1 플러스 100분의 15. 그러니까 R이 얼마구나? 15%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거의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봅시다. 다시 보자. 좀만 하고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확인해 봅시다. 자, 뒤에 66페이지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설명했던 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넘어갑시다. 결국 포인트는 그쪽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66페이지요. 66페이지. 호연 씨 또 안 읽고 있지? 읽었어? 읽어보세요, 한번. 거의 핵심이 되는 페이지야, 66페이지의 내용이. 나머지는 다 연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형이 지금 빠진 건지 교육 과정에서 빠진 건지 선생님 확인을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 이 친구의 최고짜리 숫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이제 원래 기본 유형에 있거든요.
책에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교육과정에서 얘도 날라간 것 같긴 한데, 얘는 충분히 학교 시험에 선생님이 그냥 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는 좀 봅시다. 자,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을 두 개가 이제 거의 메인으로 주어지고, 이제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요 숫자들은 하도 많이 쓰니까. 자, 6의 11제곱, 계산 가능하니? 불가능하지. 계산했을 때 최고 자리 숫자가 뭐냐라는 거야. 최고 자리 숫자가 뭐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볼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6의 11제곱의 최고 자리 수는 모르겠고, 이거의 자릿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냐?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여기까지거든. 자릿수. 자릿수 개념 하려면 뭐 힘을 빌리면 돼? 우리 상용로그 힘을 또 빌리면 되겠지. 잠깐 상용로그를 씌워보자, 이렇게. 그럼 이 숫자는 11 곱하기 로그 6이야. 자, 로그 6은 11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거 괜찮지? 그럼 얘가 0.3010이고 얘가 0.4771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냐? 0.7781 이렇게 됩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우리 12를 곱하시면 돼요. 계산은 생략을 합시다. 8.5591 나온대. 8.5591 나온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뭐야? 8이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진수 부분은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몇 자릿수라고 하면 되는 거야? 9자릿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 6의 11제곱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리 숫자야. 엄청 크지. 몇이 10억 단위야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단위네? 8자리면? 9자리여야 되잖아. 9개 적었냐? 1, 10, 100. 이렇게 되겠네. 공이 8개니까. 그지? 그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얘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인 문제로 원래는 이제 많이 했었는데 없어진 거 보니까 교육까지 빠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자, 봐봐. 저 최고 자리 숫자는 이제 뭐에 집중을 하는 거냐면은 잘 안 쓰이던 얘예요, 이제. 소수 부분. 얼마냐, 지금? 0.5591. 자, 소수 부분은 뭐에 관련이 있다고 했지? 이 친구의 숫자 배열. 그치? 숫자 배열. 이 친구 겁나 큰 숫자잖아. 숫자 배열이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이런 식의 배열에 얘가 이제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이건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0.5591이라는 소수 부분이 나한테 주어졌던 요런 힌트들 있지. 요런 힌트들을 사용해서 어디랑 어디 사이에 껴있는 수인지를 대략적으로 일단 알아오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일단 얼른 봤을 때 0.4771보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로그 3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근데 로그 4보다 클 수도 있잖아. 로그 4는 얼만데? 로그 4는 이거의 몇 배야? 2배지.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떨어지면 2배잖아. 그럼 0.6020인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3하고 로그 4 사이에 있는 숫자네. 정도까지는 내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괜찮아? 자, 내가 알고 싶은 숫자는 누구야, 지금? 6의 11제곱. 이제 얘를 알고 싶어. 이 친구 로그 씌워서 계산해보니까 값이 얼마 나왔어? 8.5591 나왔어. 8.5591 나오려면 여기다 얼마 더하면 되냐? 8 더하면 되지. 여기도 8 더해주고 여기도 8 더해주면은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겠죠, 그대로. 이거 괜찮아? 자, 그럼 가운데가 8.5591이 이제 됐고요. 여기다가 8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3에다가 8을 더할 거야. 그럼 여긴 로그고 여긴 자연수지. 더하려면 종류는 맞춰야 되잖아. 이 친구 자연수로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지? 저걸로 바꾸지 말고요. 8을 뭘로 바꿔? 로그로 바꿔볼까? 로그 얼만데? 10의 8제곱이지. 둘이 덧셈 되냐? 덧셈 되지. 진수끼리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곱하면 얼만데? 로그 3의 10의 8제곱을 곱한 놈 이렇게 되지 않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을 8개 붙이면 되는 거잖아. 여기는 로그 4 곱하기 10에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뭔데? 얘는 뭐였어? 따라가면은 얘였지 지금? 얘가 로그 6의 11제곱이야. 그럼 로그 돼 있지? 뭐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어?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럼 3 곱하기 10의 8제곱이 6의 11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8제곱. 자, 요런 순서네. 요거 얼마라고? 3억. 얘가 4억. 그지? 요거보단 크고 요거보단 작아야 되니까 이 친구는 뭘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3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 최대자 lep자는 3으로 시작하겠네. 내일 찾아오는 문제야. 이것도 기본 문제로는 이제 많이 나오고 응용 문제도 많아요, 사실. 근데 교육 과정에서 만약에 빠졌다면은 쌤이 확인해 볼게요. 아마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역시. 얼마나 좋냐, 얘들아. 부담이 점점 덜해지고 있는 거예요, 수학이. 지금 태어난 걸 다행으로 하세요. 옛날에 진짜 힘들었거든. 쌤 때 진짜 힘들었거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끔찍해. 됐냐? 됐냐? 자, 요런 개념까지도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문제, 적당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68페이지 가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133번은 체크를 잠깐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풀이 과정에 공수2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산술기하 평균이 좀 필요한데요. 산술기하 평균을 공수2에서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는 좀 진도를 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합시다. 133번은. 그거 빼고는 전부 괜찮을 거예요. 그거 빼고는 전부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지수랑 로그 연산 부분이었어요. 연산. 그래서 많이 이제 좀 풀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지금 프린트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 좀 풀어 보시고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말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이미 받아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이미 선생님한테 요구해서 뭐 지수 연산 문제, 로그 연산 문제, 뭐 따로 막 한 40문제씩 받아갔어. 따로 풀어본다고. 누군가 하고 있다고 얘들아. 자극받고 좀 열심히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좀 풀어보시고, 선생님 지수함수 넘어가서 우리 간략하게 조금 소개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합시다. 지수함수 쪽은 다시 내일 이어서 하고, 오늘은 소개만 조금 하자. 페이지 잠깐만 넘겨서 지수함수까지 넘어가보자. 70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전체적인 틀을 볼 거예요. 지수함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틀을 조금만 볼게요. 어차피 하나야. 지수랑 로그를 배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함수화 시켜서 좀 보자는 거거든.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문제도 얘네 둘이 같이 나와. 한 그래프가. 한 좌표평면 위에 지수도 그려놓고 로그도 그려놔.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2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텐데 일단 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땡땡 함수라고 하는 단원들이야. 땡땡 함수라고 하는 단원들.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때 나눠서 공수1. 공수1에서 배우는 함수 있어? 사실 없죠. 그지? 공식적으로는 공수1에서 배우는 함수는 없어요. 뭘 또 배워? 2차 함수를 또 다루지 뭐. 조금 더 다루지. 3차 함수? 아직 그려본 적은 없잖아. 3차식은 나와도. 그지? 공수2에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또 배울 거야. 뭘 배우냐면은 이제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라는 걸 배워요. 요게 이제 공수2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야. 전반적인 함수도 배우고, 이름 있는 함수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개 이제 추가돼.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 우리가 대수로 하잖아요, 대수. 대수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함수가 이제 지수함수.
그 다음에 또 로그 함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요거만 넣을까? 뭐 써? 뒤에 삼각함수도 있죠. 삼각함수. 까지를 배웁니다. 삼각함수. 그 다음에 대수하고 이제 미적분원이 이제 나오죠. 미적분원. 미적분원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뭘 배우냐? 이제 3차 함수. 더 나아가서 4차 함수도 한번 그려보고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워. 이 정도 하시면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함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적분 2를 혹시나 선택하실 친구들이 계신다면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기하를 선택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선생님도. 빨리 내년 올해 수능이 끝나고 좀 이게 발표가 좀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지. 내 생각에 이공계 가실 친구들은 미적분 2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강제가 될 거예요, 아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십시오. 대학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미적 2를 안 했는데 건축학과를 와? 말이 안 돼요. 도저히 수업 진행이 안 되는 수준이라 아마 이공계 쪽에 가실 친구들은 대학 측에서 또 제한 조건을 걸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미적분 2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공계 가실 친구들은. 여기 가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또 배우죠. 여기서는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도 멋있어. 초월함수야. 초월했어. 초월함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이 수많은 함수들 있지. 이거 두 개를 이제 곱해놔. 그게 초월함수예요. 이름 이상해지거든.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곱하면 몇 차 함수야? 5차 함수지. 이건 괜찮잖아. 근데 전혀 종류가 다른 친구들을 막 섞어 놓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울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 친구랑 내가 배웠던 2차 함수를 섞어 놓는 거야.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지수함수인가? 이름이 없지. 이런 친구들을 초월함수라고 이제 부를 거고, 나는 이거 그래프도 이제 그리는 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게 미적분 2에서 할 일이에요. 재밌습니다, 근데. 생각보단. 겁먹는 거 치고는 재밌습니다. 겁먹는 거 치고는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이제 지운다고 치면은, 여기까지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배울 거고, 이 함수들 중에서 1차, 2차, 3차, 4차 함수들을 통틀어서 다항함수라고 부를 거야. 다항함수라고 부를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각자 이름이 있는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나머지는 통틀어서 그냥 다항함수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그런 땡땡 함수라고 지금 붙은 이런 단원들에서는 무조건 이 세 가지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첫 번째는 일단 맞닥뜨렸잖아. 함수를 맞닥뜨렸으니까 이 친구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 솔직히 이제 그래프잖아. 그래프. 그래프의 개형. 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요거랑 이 함수만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나? 혹은 뭐 성질이 있나? 이런 거. 내가 이 함수를 처음 마주쳤는데 내가 알아야 될 이 친구만의 특별한 게 있나? 라는 거 조사 정도? 이게 첫 번째 순서야, 일단은. 첫 번째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알아봤어. 알아봤으면은 두 번째에서는 뭘 할 거냐? 두 번째에서는 이것도 이제 공수 2 내용이에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원방 다음에 이제 나와. 도형의 이동 쪽에서 배울 거야. 평행이동도 시켜보시고, 평행이동도 시켜보시고.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미 우리 2차 함수 좀 했어.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평행이동 어떻게 하는 거야?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상하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안 돼요. 그래프는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만 움직이거나, 상하로만 움직이는 거. 요게 평행이동이야.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시켜보고, 대칭이동 시켜보고. 이것도 이제 우리 사실 하긴 했어요. 예전에 하긴 했을 거예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래. 어디 그려지겠어? 여기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해되지? 이런 대칭이동도 시켜보고. 그러니까, 원본을 일단은 공부를 하고, 이 원본을 이제 변형까지 막 시켜보는 거지. 변형을 시켜보는 거지. 여기저기 막 이동시켜보는 거야. 세 번째. 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동까지 시켰는데, 내가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친구와 치역이라고 부르는 친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공부가 끝난 거예요. 요 함수에 대한.
물론 정의역, 치역이라는 단어는 또 공식적으로는 공수2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할 건데 쉽게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요것이죠. 여기 들어있는 게 정의역, 요거 치역이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일단은 공부를 할 거야. 모든 여기 나오는 함수들. 모든 함수들은 어차피 이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배울 뭐 상관 다 이 순서대로 할 거니까 머릿속에 요 틀도 한번 넣어놔봤나? 자, 첫 번째 순서야. 그래프 개형 한번 봐보자. 일단 지수함수가 어떤 친구냐면은 이런 친구야. 이렇게 생긴 애가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하나 그려보는 게 좋지. y는 2의 x제곱. 이게 이제 지수함수라고.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안 배워도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리는 거니까 원래 그래프는 점 찍는 거니까. 우리가 못 그리는 그래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점을 찍으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이해되냐? 자, 넣어보자. x에다가 0 넣어봐. 그 y값 얼마 나와? 1 나오니? 0,1이 찍히겠네,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지. 1 넣어볼래? 1. 얼마 나오냐? 2 나오죠? 괜찮지? 2 넣어봐. 얼마 나와? 예, 4 나오거든요, 4. 괜찮지? 3 넣으면은, 저 8 나오겠지. 보이지? 이쪽도 넣어볼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래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지? 예, 절반 한 여기쯤 찍겠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 넣으면은 8분의 1이고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를 일단은 그래프를 어차피 점점점점점점 개찍힌다고 생각하면은 선처럼 보이겠지? 그 선을 이어보면은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곡선 형태죠? 곡선 형태. 괜찮아? 이런 형태가 있을 거고. 하나만 더 그려볼까?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까? 가능하죠? 가능하지? 자, x에 0 넣어봐. 1 넣어. 똑같네? x에 1 넣어봐. 2분의 1 넣어봐. 2 넣어봐. 4분의 1. 3 넣어봐. 8분의 1. 마일 넣으면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면은 2분의 1분의 1. 그럼 얼마요? 2지. 네,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넣으면은 4죠. 그려보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약간 보이나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밑이라고 부르지?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래프 자체가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이해되겠지?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하면 보통 x를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넣을 거예요. 이게 정방향이야. x를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넣어갈 거야.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얘는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아. 얘를 보고 선생님 함수가 감소하는데요? 하면 안 돼. 정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x의 값이. 자, 얘는 어때? x의 값을 증가시켰더니 점점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지? 얘는 감소함수예요. 어떤 경우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 근데 우리 지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제한이 안 걸려 있다면은 얘는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실수 제한 걸리면 밑도 제한이 같이 걸린다고 했는데 밑이 얼마여야 되냐? 0보다 커야 돼요. 당연하지. 밑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데 당연하게도 0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개형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 됐지? 그냥 숫자로 한번 그려본 거야. 요걸로 일단은 특징 하나 찾은 거죠. 특징 하나 찾은 거지. 정리만 한번 해보자. 다시. 방금 한 걸로. 자, 정리를 해보니까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1보다 크다면은 이 그래프 fx라고 합시다. fx는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고요. 밑이 0하고 1 사이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야 라는 게 지금 첫 번째 성질로 우리가 끄집어 본 거지. 있지? 자, 그 다음에 얼른 짧게 그려보면은 슥 가고 있잖아.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얘가 내려오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와? X축 바로 위까지밖에 못 내려와. X축이랑 다 안다. 우리 X축이랑 닿는 거는 무슨 점이라고 하지? 어우,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갈래? X축이랑 그래프가 닿아 있는 점 무슨 점? X절편. 그치? X절편 어떻게 구했더라? Y에다가 0 넣으면 되지? Y에 0 넣어볼게. 0. 이 X를 찾으면 X절편이야. 얼마 넣으면 0 되냐? 가 없죠. 그치? X에다가 뭘 넣어도 0은 안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X절편이 있어, 없어? 없어. X절편이 없다는 것은 X축이랑 다 안다? 안다. 그래서 봐봐. X에다가 엄청 작은 수를 넣었어. 엄청 작은 마이너스 만을 넣었어. 그럼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만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것 또한 양수야, 어차피. 아주 작은 수긴 한데 양수긴 양수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X축이랑 닿지 않고 X축에 완전히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 유리함수 할 때 다시 배울 건데, 이런 선, 함수가 계속해서 다가가는 선, 이 선을 점근선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닿지는 않아. 함수 그래프가 점점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선. 그 친구를 점근선이라고 하고,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있는 애야. 대표적으로 점근선이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뭐 이런 것도. 감소한 놈도 똑같지. 감소한 놈도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X축으로 다가가기만 하고 절대로 X축에 닿지 않아. 계속 작아지는 건 맞아. 근데 X축에 닿진 않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요거? 이런 것들이 있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수치적으로 보면은, 여기 얼마였지? Y절편이지, 얘는. Y절편은 구할 수 있나? X에 얼마 넣으면 돼? 0 넣으면 돼. 얼마 나왔는데? 1이네. 얘도 1이야. 즉, 지수함수는 밑이 얼마건 상관이 없이, 123의 X제곱이라고 해봐봐. 그치만 X에 0 넣으면 무조건 얼마 나와? 1 나와. 그래서 0,1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 무조건 지나. 라는 약간 또 항등식 개념도 섞여 들어가 있는 게 이해되지? 무조건 지나. 라는 거야. 어때요? 여기까지 좀 괜찮니? 기본 틀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 틀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지만 조금 더 나가잖아? 미시보다 큰 거, 미시 0하고 1 사이였지. 아까 이제 살짝 본 걸로는 이거랑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구분은 하고 있지만, 야, 또 변형시키면 사실 외울 필요도 없는 게, 얘 뭐냐? 2분의 1은 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거기다 x제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얘랑 얘 무슨 관계지? 라는 걸 보잖아.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 이거 무슨 관계냐? 혹시 기억이 나나? 기억이 안 나면은 공수2에서 이제 다시 할 거예요. 곧 할 거예요. 중학교 때도 하긴 했을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자야. 여기 점을 하나 찍게. 얘가 3,2야. x가 3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야. 얼마가 되는 거야?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과정이야, 얘가. 됐니? 요 점이 1로 옮겨지면 돼.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야. 요거는 보기 쉽지? 괜찮아? 뭐 한 건데, 이거? 그렇지.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 그래프는 도형의 일종이죠. 그래프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점으로. 됐냐? 그럼 이 함수를 y축에 대칭시켜버리면은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식 자체에서도 가능한 거야, 이게. 식 자체에서도 가능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 봐봐.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었어. x라는 것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잖아? 식을 이렇게 바꾸잖아? 안 이쁘지?
안 이쁘긴 한데 정리 한번 하잖아.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이거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얘가 어디냐? 2래 마마니까 2라고 2지. 여기 그러지 이제. 얘는 마이지. 어디 그러죠? 얘를 y축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시킨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점에 대한 성질인데 결국 점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도형이라고 표현하고 도형도 그대로 적용받는 거야, 이 성질을. 그럼 봐봐. 이 친구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뭐 하면 된다고? y축에서 대칭하면 된다고.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 이름이 뭔 거야? 얘인 거야. 얘가 뭔 건데 y는 2분의 1의 x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외워도 돼. 두 개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외워서 대칭시킨 거라고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여기까지 정리된 게 아마 70페이지 내용일 거예요. 70페이지까지만 내가 한 거야. 70페이지까지만 한 거야. 거기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혹시 빠뜨린 거 있나? 거기만 읽어보고 남은 시간은 오늘 배웠던 거 복습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책만 읽어보시고요. 내일 이어서 지수함수랑 여기 조금 나가자.